군의 힘을 빌린 것이다. 또 한편 전국을 수습할 대책이 필요했다. 그것은 한일 국교 교섭의 실력자였던 김종필의 사퇴였다. 그는 6억 불 청구권 양해 문서인 김종필 오이라 메모의 장본인이어서 퇴진이 불가피했다. 공석이 된 당 의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정구영이었다. 당 총재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 돼서 당의 대표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정구영은 당 의장을 맡으면서도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는 정부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제기하였다. 그것은 청와대 내부의 문제였다. 한간에서는 지금 내각 위에 청와대의 손해가 있다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모든 이 정치는 인사에 관한 거, 또 금융에 관한 거, 이 두 가지는 이호락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냐면 아무도 되는 것 없다. 정부 각 부처의 그 장관들은 로봇도다. 이호락 씨 쪽지 한 장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이 즉 지상명령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발세 몇 달 전부터 유포되고 있어. 작년 12월에 제3공화국이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발세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유포가 되고 있으니 이게 대단히 이게 각하의 앞을 위해서 우려될 현실이고 여기서 이후락군을 하여금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진언을 했지. 이후락은 정치 현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당정 간의 협의는 물론 당 의장과 대통령의 대화 사이에도 자리하려고 할 정도였다. 정구영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청했다. 한 번은 만나시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확답을 받았어. 이구락 씨는 이제 경질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그러고 이틀인가 4월에 이구락 씨가 그 댁을 방문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사차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대통령 아까께서 가서 문 안 드리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큰절을 해요. 김경 선생이 어제까지 경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승낙을 받은 걸로 아는데 와서 그렇게 가서 인사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민사가 아니라 당황하셨죠? 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 그저 하다가 나중에는 박 대통령이 화를 냈어요. 그럼 내 비서실장까지 일일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하냐 말이에요. 지나친 간섭이다. 그리고 화를 내, 영감 나한테 그런 얘기를 영감 나중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 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구영이 당 의장을 맡고 1년이 지난 65년 8월 14일 문제가 되었던 한일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야당의 반대로 공화당만이 참석한 반쪽짜리 비준이었다. 정구영은 한일협정 비준 특위의 날치기 통과 및 단독 국회 처리에 책임을 지고 당 의장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다. 이 역사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 단독으로 이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민주공화당이 전 책임을 짊어지고 특히 내 자신이 전 책임을 짊어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도록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시키지 않겠다. 공화당이 전 책임을 지고 특히 의장인 내가 전 책임을 지겠다. 또 한 10분 남짓 이제 그 윤서를 하고서 표결에 들어왔어요. 가결하고 나서 당사로 가지도 않고 그 길로 청와대로 들어왔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깝게 특별히 이줄 말씀이 있어 사표를 했어.
사의를 밝힌 정구영은 수덕사로 내려갔다.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사의를 번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구영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모든 문제들이 국민으로부터 근한이 나오는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불씨를 빚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도 어떻게 그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끝내 물러가 버렸죠. 사람은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소신. 그것은 그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었다. 정구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을 2차례나 역임한 원로 변호사였다. 특히 그가 두 번째 회장을 맡았던 1959년은 제1공화국 마렵의 정치적 혼란기였다. 대한변협의 회장으로서 정구영은 독재로 흐르던 이승만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소신 있는 변호로 명성이 높았다. 1958년 12월 24일 이승만 정부는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야당 의원들은 감금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심 홍란주였다. 그것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항이었다. 자유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196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의 사선과 이기붕 부통령 당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인 조봉암을 제거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혜택을 입어왔다. 일주일이 지난 1959년 1월 1일 정구영은 한 신문에 의회주의와 독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승만 정부의 현 행태를 나치아의 독재 상황과 유사하다며 비판한다. 정당에 의한 정치라면 히틀러도 나치스당에 의해서 독재 정치를 하였고 무솔리니도 파시스트 당으로 독재를 하였으며 오늘날 소련의 독재도 공산당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의회 정치 또는 민주 정치라 부르지 않는 까닭은 결국 그곳에서 제2야 정당에 의한 정부 및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공격의 자유와 선거를 통하여서의 소위 정권 쟁탈에 자유로운 길이 없는 까닭이다. (1959년 2월) 당시 야당지로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경향신문에 한 칼럼이 실렸다. 일면 하단의 여적 칼럼은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유당 정부는 이 칼럼을 빌미 삼아 4월 30일 경향신문 폐간 조치를 내린다.